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13일 오후 5시 반입니다. 요사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활동이 항상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서울시장 후보에 출마를 선언했고 2021년 대통령 선거에는 나오지 않겠다는 배수진을 쳤습니다. 그 이후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대표가 가상대결을 포함해서 서울시장 후보로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 또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통령 후보군에서 1, 2위를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윤석열, 안철수 이 두 분 덕분에 이 보수 중도가 손을 잡는 형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그리하여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60, 현상 유지 40 이런 구도입니다. 6대4 구도입니다. 그리고 호남 대 비호남, 40대 대 전 연령층 이렇게 여론 구조의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해 들었으니까 정권 교체가 가능하겠구나 하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 희망을 만들어준 사람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라고 생각한다면은 특히 이 보수 성향 분들이 상당히 안철수 씨에 대한 평가를 달리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안철수 대표는 작년부터 이 정치적 운동에서 과거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다소 공허하고 다소 이 위선적인 요소도 없지 않았지만은 워낙 도덕군자 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비판을 받았는데 요사이 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내용이 충실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분이 성공한 기업인입니다. 또 성공한 과학자예요. 그리고 의사입니다. 그러면서 정치에 들어와서 실수도 하고 성공도 했지만은 어쨌든 지난 10년 동안에 화제를 계속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이 뉴스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큰 정치인이 되는데 제가 지난해 9월에 처음 한번 만나보았습니다. 그래서 요사이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하느냐고 하니까 참모들이 있어가지고 이 정치적 메시지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해서 서로 논의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제목을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썼는데 제목을 읽고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북한군에 참혹한 죽임을 당한 해수부 공무원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기억합니까? 해수부 공무원 표류하다가 북한군에게 생포되어서 구조도 받지 못하고 바다에 띄워놓고 그냥 몇 시간 뒤에 사살해버린 그 사건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신다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대부분 그런 일이 있었느냐? 작년 9월, 10월에는 상당히 떠들었는데 이렇게 잘 잊어버립니다. 한국인들이 이렇게 잘 잊어버립니다. 다른 더 큰 사건이 나와서 앞에 큰 사건을 덮어버립니다. 또 한 달쯤 가면 다른 또 큰 사건이 나와서 앞의 사건을 또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왜 잊혀지지 않느냐?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잊었기 때문에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이 정부가 잊었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 겁니다. 이 정부가 잃은 것은 기억해야 됩니다. 국가가 잃은 걸 기억하는 거예요. 이 정권은 자신들의 집권에 유리한 것은 계속 기억을 시키려고 합니다. 세월호 같은 거죠. 5.18. 그러나 자기 정권 유지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은 기억에서 지우고 오히려 말살하려고 합니다. 이 정권이 우리 국민들의 기억에서 말살시키려고 하는 여러 사안 중에서 뭐 6.25라든지 1.4 때 70주년 행사를 했습니까?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또 있죠.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 건국일인데 그걸 국민들이 기억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이미 지워버렸어요. 그러면 어떤 국민이 만들어지느냐?
문재인처럼 닮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죠.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 배은망덕하는 사람, 그리고 한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을 만드는데, 안철수 씨는 해수부 공무원을 기억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도 양심의 가책을 좀 느꼈습니다. 아, 벌써 잊어버렸네. 잊어버리면 끝입니다. 자, 그래서 읽어보고 잔잔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북한군에 참혹한 죽임을 당한 해수부 공무원을 기억하십니까? 어제 부산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연말에 꼭 찾아보고 안아주고 싶은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렇지 못해 어제에서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9월 서해안에서 북한군에 의해 참혹한 죽임을 당한 해수부 공무원을 기억하십니까? 어제 그분의 유가족인 부인과 아드님을 만났습니다. 자식 키우는 부모된 심정에서 피해자의 고2 아들, 초등 1학년 딸이 눈에 밟히고 가슴에 얹혀서 그냥 따뜻한 밥 한 끼 하면서 힘내서 살자는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성인이 되기 전 부모를 잃은 슬픔과 충격은 무엇과도 비견될 수 없습니다. 하물며 그런 참담한 소식을 들었을 때 아이들이 받는 충격과 찢어지는 아픔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피해 공무원의 고2 아들이 대통령에게 직접 편지를 써서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혀 아버지의 명예를 지켜달라는 호소를 했겠습니까? 기억나시죠, 여러분? 고2 아들이 손편지를 썼고 이게 언론에 공개되니까 나중에 대통령이 타이핑된 답장을 하나 간단하게 쓴 그 기억도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철수 씨가 기억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냉담했습니다.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유가족이 해경, 청와대, 국방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는 모두 거부당했습니다. 사실을 호도하고 은폐했던 자들은 여전히 장관이고 청장입니다. 아이들의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은 꼭 밝혀져야 한다고. 아버지를 잃은 슬픔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거짓과 왜곡으로 사회적 낙인까지 찍혀 가족들 가슴엔 피멍이 들었다고. 그리고 시련을 딛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아들이 위축되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너무 가슴 아프다며 울먹이셨습니다. 국가는 대체 왜 존재하는 것인가? 이 정권의 무책임한 행태를 보면서 계속 같은 회의감에 휩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웠고 또 그렇게 되기까지 몇 시간 동안 우리 군은 이를 알면서도 지켜만 보았습니다. 이게 과연 나라입니까? 그런데 이 정권은 지금까지도 자신들의 직무유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월북 프레임을 뒤집으며 한 가정의 아픔과 고통을 까십거리로 만들어 국가의 치부를 가리는 데 이용했습니다. 국가가 오히려 유가족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그리고서 진실을 듣고 시간이 흘러 잊혀지기를 기다렸고 정말로 몇 달 만에 이 사건은 우리의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군 당국이 국민의 죽음을 방치한 것에 대해 국군 통수권자는 타이핑한 편지 한 장만 보냈을 뿐입니다. 국가에 의해 유가족이 위로받고 치유받아야 할 시간은 국가에 의해 명예를 빼앗기고 억장이 무너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국민의 죽음을 지켜만 보고 북한의 국제사회에 말 한마디 못하는 국가는 국민의 울타리 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화도 납니다. 언제까지 이런 일들이 반복돼야 합니까? 그때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이가 뭐 사과인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뭐 이상한 편지 하나 썼다고 해가지고 정권 차원에서 감지덕지 했던 적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이런 죽음은 북한의 책임자 처벌을 요구를 하고 공동조사를 요구를 하고 배상을 요구하고 끝장을 봐야죠. 끝장을 봐야죠. 문재인 정권의 기억력은 희한합니다. 세월호는 계속 기억하자. 우리 국민이 죽은 거는 기억하지 말자. 이런 문재인 정권을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진보 정권이라고 불러야 돼요? 반핵 정권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괴뢰 정권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종북 정권, 주사파 정권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간첩 정권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민주 정권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좌파 정권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극좌 운동권 정권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가는 희생자의 죽음을 애도하고 유가족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구하지 못한 무능에 사과하고 월북몰이로 명예를 짓밟은 데 사과해야 합니다. 이걸 이렇게 잘 정리한 걸 보니까 정말 이런 정권을 표현하는 말이 딱 하나 있긴 있네요. 천인공노할 정권이네요. 천인공노할 정권. 책임져야 할 이들에게는 책임을 묻겠다고 약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해야 합니다. 국가가 국민 앞에 잘못했으면 엎드려 용서를 비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게 국가의 책무입니다. 따뜻한 밥 한 끼 나누어 아드님을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앞날이 창창한 아이들이 미래를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하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번 꼭 안아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부산에 다녀왔습니다. 아니, 안철수 씨가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을 다 했네요. 그렇다면 어제는 하루 문재인이 아니라 안철수가 대통령입니다. 저는 왜 대한민국이 국민의 죽음 앞에서 손 놓고 있었는지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약속 안철수 대표가 꼭 지켜주기 바랍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국가, 그런 정치를 꼭 만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이 약속만은 무슨 말이 있더라도 꼭꼭 지키겠습니다. 참 잘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철수 씨가 뭐 과거에 뭐 무릇선 이야기를 했다고 다시 끄집어내서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이 순간 안철수 대표의 생각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그리고 진실, 정의, 자유라는 이 문명의 기반 위에 맞춰져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쇼를 해도 좋아요. 정치란 것은 원래 쇼입니다. 그러나 그 쇼가 공동선에 이바지하면은 그 쇼는 좋은 겁니다. 이런 글을 쓰려면은 고심해서 쓴 글입니다. 이거는 고심해서 쓴 글입니다. 여기에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어제 대한민국 대통령은 문재인이 아니고 안철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